안녕하세요. 엔트리 활용 미로 탈출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엔트리를 다운로드해서 내 컴퓨터에 설치해 봤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미로 탈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과 코딩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엔트리가 온라인 버전과 오프라인 버전이 있었는데 오프라인 버전을 컴퓨터에 설치해 봤습니다. 그리고 엔트리에 대한 화면 구성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나서 저장하고 불러오기를 해봤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 코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인 자율주행이라든가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드론, 그리고 VR, 클라우드 다 이 기반에 코딩이 깔려 있습니다. 코딩이 뭐라고 했냐면 컴퓨터한테, 기계한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주면 컴퓨터가 그 명령을 실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실행하는 거를 다 사물과 사물이 서로 통신을 하고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에 다 코딩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코딩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그리고 엔트리 설치했고 화면 구성 오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삭제해 볼 예정이고요. 또 장면을 추가하고 장면을 넘기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로 탈출하기인데요. 미로 탈출하는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설명하는 장면도 만들고 미로를 통과할 오브젝트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할 실행 화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네, 미로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미로 탈출하기. 안녕하세요. 미로 탈출방 주인입니다. 미로 탈출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근데 읽기도 전에 넘어가 버렸네요. 네, 미로당 통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미로를 몇 주에 통과할지 기대가 되나요? 이제 미로 탈출을 시작하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 버튼을 아까 앞에 두 장면은 제가 읽기도 전에 바로 넘어가 버렸죠. 근데 이번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니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고요. 또 다음 장면, 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까지 넘어왔습니다. 네, 제가 장면을 넘기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봤어요.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기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넘어가기도 해봤습니다. 오늘 미로 탈출 두 번째 시간으로 장면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프로젝트는 닫고 새로 열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도 엔트리 화면을 열어주세요. 저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냥 새로 열기를 해서 작성을 하려고 했더니 에러가 떴어요, 아까. 그래서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겠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작품이 있습니다. 여시겠습니까? 하면 취소를 눌러서 새로 열겠습니다. 그 전에 했던 작품이 이렇게 앞 화면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트리 봇이 이렇게 첫 화면에 뜨고요. 이렇게 블록 조립수에도 엔트리 봇이 움직이는 화면이 뜹니다. 저희는 엔트리 봇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할 게 여기 프로젝트 제목을 쓰는 거예요. 우리 오늘 미로 탈출하기라는 프로젝트죠. 이렇게 이름을 씁니다. 이름을 쓰고 저장을 해볼게요. 처음 저장할 때는 복사본으로 저장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복사본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네, 우리 바탕화면에
엔트리 활용이 있어요. 저는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에 보면 미로 탈출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프로젝트 이름하고 같죠. 근데 프로젝트가 오늘 내일 2, 3, 4, 5차까지 계속 추가가 될 예정이죠. 그래서 저는 파일별로 그날 파일,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작성한 거를 따로 저장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로 탈출하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이니까 2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미로 탈출하기 2로 되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1로 됩니다. 이번에도 네, 삭제가 실패가 됐네요. 혹시 저 같은 경우가 있으신가요? 그럼 다시 설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미로 탈출하기 하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엔트리 활용, 미로 탈출하기 두 번째. 네, 이번엔 저장이 제대로 됐습니다. 그럼 엔트리 봇을 없애고요. 장면을 추가할 건데요. 저는 설명하는 장이 3장이 있었어요. 글씨를 크고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하니까 앞에 설명하는 장면이 3개나 들어갔습니다. 위로 3개, 앞에 설명하는 장 3개, 그리고 마지막 장 1개. 그래서 총 7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추가하는 거는 여기 위에 보이시죠? 장면 옆에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럼 장면이 생겨요. 6개를 추가하면 장면이 7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장면별로 이름을 써줄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라고 쓸게요. 설명 1, 설명 2, 설명 3, 그리고 미로 1, 첫 번째 미로, 그리고 두 번째 미로, 세 번째 미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결과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로젝트를 조금씩 코딩을 수정할 때마다 저장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야 그 전에 있던 데이터를 잃지 않습니다. 내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그게 없어지면 아까처럼 제가 에러가 났잖아요. 저장할 수 없다고. 그럴 경우에는 그 전에 제가 코딩했던 게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장을 누르는데 이번에도 문제가 계속됩니다. 저장을 누르세요. 저 같은 문제가 계속 되시는 분들은 설치를 다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수업이 끝나면 설치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저장하는 부분에서 일어났으니까 저장 안 하고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로 장면이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각각의 장면마다 오브젝트, 배경 오브젝트를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배경에 설명하는 장에는 이렇게 지도 말고 원하는 걸 한번 넣어보세요. 저는 책 배경을 넣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추가할 때는 한번 누르면 생기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안 생겨요. 더블 클릭하시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 번만 클릭해서 추가를 하시고요. 첫 번째, 저 두 번째도 같은 오브젝트를 추가하겠습니다. 밑에 있었죠? 배경, 추가, 그리고 달라도 됩니다. 배경, 우리는 교실 이렇게 할 거고요. 미로가 있습니다. 미로를 다른 종류의 미로를 한번 추가해 보세요. 미로 하면 미로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난이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미로는 여기 미로 5를 입력할 거, 5를 추가할 거고요. 두 번째 미로는 미로라고 그냥 칠게요. 미로. 여기 미로 1번. 그리고 세 번째는
위로 3이라고 치니까 없네요. 아까 가로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네, 위로 4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추가했고요. 결과에도 뭐 하나를 넣어주세요. 좀 그라데이션이 된 거를 추가하겠습니다. 네, 장면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추가가 가능해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이렇게 끌어다가 앞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장면을 다 추가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 움직일 오브젝트를 추가할 건데요. 그 전에 5개의 장면, 7개죠, 총 7개의 장면을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환할 때 어떻게 전환했죠? 시간별로,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장면을 전환해 볼게요. 맨 첫 번째 장면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계속 전환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이렇게 실행하기 버튼,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전환을 할 거예요. 그럼 화면을 다음 장면으로 시작하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 밑에 가보실게요. 저 크게 하고요.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네, 장면 설명 1 시작하기, 그 다음에 다음 장면 시작하기가 있어요.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네, 장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장면들의 이름으로 가도 되고요. 다음 장면으로 갈 거면 그냥 다음 장면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네, 이전도 있습니다. 이전으로 갈 수도 있고 다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눌러볼게요. 첫 장면입니다. 실행하기를 누르면 바로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바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뭔가를 하나 블럭을 넣어줄게요. 그 블럭이 바로 잠깐 기다리는 블럭입니다. 또 잠깐 기다렸다 넘어가. 제가 아까 5초 정도 줬는데 글자를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 시간을 좀 더 줘도 됩니다. 저희는 테스트니까 2초만 넣겠습니다. 2초 후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요. 그럼 두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에서 시작 블럭을 누르면 시작하기 버튼이 클릭했을 때가 있어요. 이거를 넣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은요, 네, 잘 안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또 2초를 기다렸다가 그럼 첫 번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넘어갔고요. 네, 2초가 지났는데 계속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하는 두 번째 장은 처음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가 아니고 장면이 넘어왔을 때, 장면이 시작됐을 때라는 블럭이 있어야 실행이 됩니다. 그럼 같은 내용을, 같은 블럭을 설명 3, 1 다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복사를 클릭하시고요. 설명에 가셔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만약에 다음 장면이 아니고 각각의 이름을 썼다면 코드가 다 달라져야 되겠죠. 불편했을 거예요.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실행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네, 2초에 한 번씩 옆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게 마지막이고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설명하는 장을 넣기 전에 아직 화면 전환을 하고 있으니까 버튼을 이용해서 화면 전환하는 걸 알아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설명 3에서는 네,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는 잠깐 기다리는 대기 시간을 주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크게 화면을 좀 크게 할게요. 버튼을 추가할 건데 오브젝트를 추가해야 돼요. 오브젝트 중에서 저는 버튼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버튼이 있네요.
저는 여기 있는 빨간색 버튼을 사용하겠습니다. 추가했어요. 너무 크죠? 그래서 원래 모양을 보시면 만들어져 있던 크기입니다. 그게 크기가 100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 100에 50으로 줄여져 볼까요? 네, 그러면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고 여기 밑에다가 놓아 놓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이거를 클릭하면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클릭할 때 넘어가야 돼요. 그럼 여 중에서 마우스를 클릭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 오브젝트 아무 때나 넘어가면 안 되니까 오브젝트를 클릭할 때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뭔가 잘못됐죠?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오브젝트 클릭했을 때니까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여기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어요. 마우스를 클릭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때 버튼을 누르면 넘어갑니다. 이렇게 2초마다 넘어갔어요. 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전환하는 화면 전환하기. 장면 전환이죠. 장면 전환은 시간 기다리기를 한 몇 초 기다린 후 전환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버튼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조건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조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화면 전환을 했으면 이제 설명하는 장을 만들 건데요. 여기 장면 실행창에 있는 모든 것은 오브젝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글자도 오브젝트예요. 여기다 글자를 넣어볼까요? 네, 글자는 글상자에 있습니다. 글상자를 클릭하셨죠? 그리고 여기 네, 글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글자가 좋을까요? 이렇게 좀 두꺼운 거, 그리고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제목을 써줄 거예요. 미로 탈출하기라고 하면은 이 글자체와 글꼴과 또 여기에 이렇게 기울이기, 밑줄 긋기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글자 색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 아니면 이렇게 붉은색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색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이 상태로 적용을 해 볼게요.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키웁니다. 글자를. 그리고 이렇게 여기 네모 박스를 해서 줄이고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미로 탈출하기 배경색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배경색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두 번 여기 글상자가 생겼을 겁니다. 원래 없거든요.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글상자를 없애겠습니다. 없으면 여기 글상자가 안 보여요. 근데 다시 눌러서 네, 글상자가 보입니다. 모양 대신 글상자가 들어왔죠. 이렇게 글상자 이름도 바꿔줄 수 있고요. 제목으로 또 글상자에 가서 아까 배경색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네모나게 되어 있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더 모드로 변환해 주고요. 그 다음에 빨록파가 있는데 메뉴에 여기 네모가 있죠. 하얀색. 이 부분을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배경이 사라져요. 여기 사라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글상자에서 배경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렇게 탈출하기를 하고 또 글자를 한번 써볼까요? 그럼 또 글상자를 추가해야 되겠죠. 글상자를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여러 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 줄 뭐라고 쓸 거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미로 탈출. 방. 주인장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면 글자가 너무 커서 넘어가 버립니다. 적용하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줄일게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네, 뒤에 배경색이 나왔어요. 저는 배경색이 나오는 게 싫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뭐 정렬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저는 글자를 크게 진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글자는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 두 번째 만들겠습니다. 여기도 글 상자를 이용해서 이번에도 다른 거 두껍게 하고 여러 줄, 그 다음에 배경색을 처음부터 없애고요. 미로방은 3개입니다. 미로를 탈출할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중간중간에 음식을 넣어주면 그게 뭐 아이템으로 작용을 해도 되겠죠? 적용하기를 눌렀어요. 확인 누르면 와, 이렇게 돼 있는데 색깔이 좀 검은색이랑 안 맞죠? 칠판색이랑 좀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색깔을 바꿔줄게요. 무슨 색으로 바꿔줄까요? 흰색은 노란색? 제 글자색 바꾸고 있나요? 노란색 아니고 흰색, 빨간색 여기로 움직이면서 노란색. 네, 이렇게 검은색에서 다른 색깔, 파란색은 아닐 거고요. 네, 밑에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검은색으로 할게요. 검은색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미로방은 3개입니다. 글자 크기도 좀 키울게요.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글자, 글상자를 써주세요. 미로를 몇 초 만에 탈출하셨나요? 그리고 여러 줄을 씁니다. 너무 손글씨체였어요. 저는 잘난 체가 좋더라고요. 네, 두꺼워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눌러줍니다. 그래하고 탈출하셨나요는 마지막에는 미로를 몇 초 만에 탈출할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이제 게임을 시작합니다. 옆에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적용을 누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장에 이렇게 생겼어요. 짠, 옆으로 넘어가 볼까요? 너무 길대요. 그러면 있을지를 이렇게 내려주고 기대되는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눌러주세요 라고 써줬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그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미로 탈출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미로방은 3개입니다. 미로 탈출. 들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빠르죠? 그래서 조금 수정해 주겠습니다. 정지하기를 하고요. 네,
미로 탈출하기. 얘는 처음에 저는 미로 탈출 같이 안 나오고 싶어요. 미로 탈출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미로 탈출방 주인장입니다. 라고 나중에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엔 이게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처음부터 보이니까 코딩을 해줄 게 없는데 이 부분 두 번째 인사말 1번이라고 할까요? 너무 기니까 이름을 인사말 1번한테 코딩을 해줄 겁니다. 뭐라고? 시작하기 버튼이 클릭이 되면요. 너는 좀 기다렸다가 나와. 보여. 근데 처음에는 안 보이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너는 숨어 있다가 2초 후에 모양이 나와 라는 그런 명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초 후에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한 6초로 넘기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네, 미로 탈출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미로 탈출방 주인장입니다. 하고 미로방은 3개입니다. 미로 탈출하자마자 말씀해 주시고 네, 이렇게 됐는데 넘기겠습니다. 네, 잘 넘어가고 있죠? 그럼 여기 두 번째도 너무 빨라요. 그리고 이 글상자는 너무 길어요. 네, 인사말 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사말 3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몇 초에 갈 수 있는지 배경이 있었죠? 이것 또한 6초? 그리고 설명은 네, 이거는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없습니다. 이렇게 버튼이 장면을 넘기는 역할을 하니까요. 네, 이렇게 하고 한번 다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미로 탈출하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로 탈출방 주인장입니다. 미로방은 3개입니다. 미로를 탈출할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로를 몇 초 만에 탈출할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저랑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똑같지 않고요. 저는 게임을 그냥 단순하게 미로를 하나하나 탈출을 하면서 뭐 아이템을 얻으면 점수를 더 주고 아니면 아이템을 바로 얻으면 미로방이 사라져서 다음 미로방으로 넘어가기. 그래서 뭐 몇 초에 통과했는지 여기 나왔잖아요. 초를 줄이고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썼는데요. 인사말을 썼는데요. 설명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썼는데 네, 이거는 하시는 분들이 어떤 미로방을 만들 건지에 따라서 조금씩 설명을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고요. 이제 설명하는 장면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미로 1, 2, 3에 들어갈 오브젝트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미로를 한 사람이 통과를 하죠. 1번, 2번, 3번. 그래서 같은 미로를 통과하는 오브젝트, 같은 오브젝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에 캐릭터를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동물, 저는 동물이어도 되고요. 사람이어도 됩니다. 그리고 뭐 건물이 수업을 하다 보면 기발하게 건물이 통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음식이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저는 판타지한 로봇? 꼬마 로봇을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로봇의 모양을 볼까요? 꼬마 로봇의 모양이 참 많죠. 근데 이렇게 많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꼬마 로봇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꼬마 로봇을 미로를 탈출을 하려면 크기가 작아야 돼요. 그래야 미로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좀 줄여줄게요. 50? 50도 너무 큽니다. 40? 35? 35로 줄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로봇이
탈출할 수 있는 로봇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움직이면서 미로에 닿는지 안 닿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복사를 해줄게요. 복사, 복제. 복제는 여기에 복제가 돼요. 복사. 그리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붙여넣기. 여기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곳에 이 로봇을 배치해 줍니다. 여기서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크게 클 수도 있어요. 막 지나가다가 닿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 크기를 줄이는 뭔가를 해주면 되겠죠. 버튼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신호를 이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로 3에도 있고요. 미로 1에도 있습니다. 그럼 이 오브젝트들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5개의 장면을 추가하고 미로 게임을 설명하는 장면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한번 이 오브젝트들을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움직여 볼까요? 움직이려면 먼저 설명할 수 있는 장을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그릴을 만들고 여기다가 오브젝트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키워줄게요. 좌표의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오브젝트가 좌표를 이렇게 큰 오브젝트가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점으로 오브젝트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얘의 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보면 실행 화면이 범위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오브젝트의 위치는 좌표, X좌표, Y좌표로 나타내주고요. 네.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좌표는 X좌표입니다. X좌표의 범위는 여기는 X좌표고요. X좌표의 범위는 240부터 마이너스 240까지입니다.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시죠? 마이너스 240까지고요. 그리고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바로 Y좌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Y좌표고요. 플러스 135 마이너스 뻔했어요. 135부터 여기 밑에 마이너스 135까지 범위가 이 정도로 됩니다. 그럼 이 안에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럼 엔트리봇은 중간은 뭐로 담냐면요. 이 중간은 0,0입니다. 중간은 x도 0이고 y도 0이에요. 그럼 이 엔트리봇의 지금 xy 위치는요. 0,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엔트리봇이 여기로 옮겨졌어요. 여기로 옮겨졌습니다. 그 전에 여기에 얘가 0,0이라고 알 수 있는 거는요. 여기 이 중심점이 있거든요. 이 중심점이 0,0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중심점이 여기로 갔다면 이 엔트리봇의 위치는 0,0이 아닙니다. 오브젝트의 중심점이 그 오브젝트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엔트리봇이 전체가 이렇게 옮겨졌다고 할게요. 이렇게 옮길까요? 알기 쉽게. 그럼 잘 보이시나요? 좌표가? 네. 이렇게 옮겨졌다고 하면요. X좌표는 몇일까요? X좌표는 바로 100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Y좌표도 100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가요. 그래서 두 개가 맞는 이 부분이 이 엔트리봇의 위치가 되고 100, 100인 X좌표의 오브젝트의 위치가 됩니다. 여기 좌표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움직일 때 삭제해 줄게요. 이 그래도 없애줄게요. 미로에서 로봇을 움직이게 하려면 이렇게 좌표를 이용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딩을 한번 해줄 건데요.
이 로봇을 움직이려면 여기 장면이 시작됐을 때 뭔가를 해줘도 되는데 저는 키보드로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면 무슨 키? Q키를 눌렀을 때 여기 자판이 보이시죠? 눌렀을 때 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을 눌렀을 때는 XY 좌표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X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요. X 값이 플러스 값이 되고요.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S 값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X 마이너스로 이동하면은 여기 움직임에 이렇게 X 10만큼 이동하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이동하게 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10을 써줍니다. 그럼 여기 Y도 바꾸기가 있어요. Y좌표 바꾸기. 이거는 플러스 값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위로 이동합니다. 그럼 밑으로 이동하게 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10을 써줍니다. 이 로봇은 아래, 위, 좌우로 다 움직여야 되니까 이 네 가지를 다 써줘야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키 눌러볼까요? 오른쪽 키를 누르면 이동 방향으로 움직여도 돼요. 이동 방향인데 이 방향하고 이동 방향은 좀 헷갈리거든요. 그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 방향은 지금 이동 방향이 화살표 방향이에요. 화살표 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동 방향은 너무 많아요. 이만큼 움직여 볼게요. 그럼 움직이나요? 네, 움직이죠. 근데 하나만 해놨으니까 하나만 움직이는 겁니다. 멈추고요. 이번에는 코드를 복사해서 왼쪽으로 가면 이동 방향에 마이너스 이만큼 움직여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오른쪽. 제가 안 바꿨습니다. 왼쪽으로 꼭 움직여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봤습니다. 그럼 위쪽으로 움직이려면 또 이 키가 있어야 되겠죠? 방향을 바꿔주셔야 돼요. 방향을 이동 방향을 정할게요. 맨 위로 0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이니까 플러스 2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갔다가 위로 가죠. 그리고 아래로 가는 거는 아래쪽이니까 180으로 하겠습니다. 이동 방향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왼쪽이 좀 이상해요. 왼쪽도 이동 방향을 해줘야 돼요. 왼쪽도 이동 방향을 정하기를 해줍니다. 다 해줘야 돼요. 나중에 바뀌면 안 되니까요. 이동 방향으로 정해서 이렇게 이동 방향이 여기는 90도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려면 얘는 270도가 되겠죠. 270도인데 그 방향으로 갈 거니까 마이너스라고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2라고 해줍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더 그냥 간편하게 좌표로 써줄게요. 오른쪽으로 가려면 X좌표만 바꾸면 됩니다. 2. 그리고 왼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마이너스 2로 바꿔주면 됩니다. 다 해볼까요? 위쪽 이거는 없애고요. 그래서 위쪽으로 갈 때는 Y좌표를 바꾸면 되겠죠. 어떻게? 플러스 쪽으로 이만큼, 아래쪽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만큼 바꿔주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아까하고 똑같은 동작을 합니다. 아까는 이동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방향을 바꿔주고 이동 방향으로 움직인 거예요. 이번에는
XY 좌표를 이용해서 바꿔줬습니다. 같은 동작을 하는데 같은 동작마다 코딩이 다 달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아시겠지만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코드 정리하기가 있어요. 이거를 정리해서 깔끔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실행 한번 해보고 갈게요. 네, 미로 탈출하기. 잠깐만요. 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미로 탈출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미로 탈출방 주인장입니다. 네, 미로방은 3개이고 탈출할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몇 초에 탈출할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이제 게임을 시작합니다. 옆에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고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하기 전에 움직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드를 한 번만 살펴볼게요. 멈추고 여기 설명하는 데 보면은 배경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만 있고요. 여기 첫 번째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아닙니다. 이거 모양을 숨겼다가 2초 기다리고 모양을 보이게 합니다. 이렇게 눌렀다가 여기 글자를 잘 눌러주지 않으시면 안 바뀌어요. 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이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배경에 코딩을 해주고요. 세 번째도 배경에 안 해줬어요. 왜냐면 버튼 해줬거든요.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주 간단한 코드들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미로에는 각각의 미로에는 오브젝트, 움직일 오브젝트가 있는데 좌우,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코딩을 해줬습니다. 코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조건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꼭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장 한번 해볼까요? 저장. 오! 아까 저장 안 됐었는데 지금 저장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장한 거를 다음 시간에 다시 열어서 거기다가 작업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다음 프로젝트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로 탈출하기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오늘 코딩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화면도 다 해봤고요. 네, 이제 코딩을 하기 위한 기초가 다 다져졌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미로 탈출하기, 이게 미로에 닿으면 어떻게 오브젝트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